구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POCT, 한빛 집중관리, 한빛 간단관리, 시니어 케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POCT는 일회성이고 한 50분 정도 소요되고 5만 원 정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 집중관리는 5회고요. 비용은 20만 원이고 1회차나 5회차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2, 3, 4회차는 30분 정도고 혹시나 인식 개선 필요하고 설명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1시간 또 걸려서 1시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빛 간단 관리는 3만 원이고요. 시니어 케어도 똑같이 3만 원 30분 소요되고 설명 많이 필요하신 분, 인식 개선 필요하신 분은 1시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POCT에는 구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집중 관리가 필요하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잡아주시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현미경 검사하고 식이나 전신질환, 생활습관, 양치습관, 영양제 섭취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구강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1대1 맞춤 관리법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강 용품을 처방합니다. 5회는 구강 관리가 진짜 잘 안 되고 일회성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5회 설명드리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간단 관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되시는데 꾸준히 이제 검진 오시거나 특정 부위만 안 좋아서 그 부분만 관리 필요한 경우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 관리를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플러그도 많고 인식 개선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을 30분 잡아놓으면 설명만 30분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설명 다 했는데 3만 원 받기가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처음 접하신 분들은 POCT 잡아주시면 되세요. 한빛 시니어 케어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 구강 관리가 어려우신 분고요. TBI 교육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닦아드리는 게 이제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요 시니어 케어 뭐 TBI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봐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30분 3만 비용 받아주시면 되세요. POCT나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구강 관리 설문지를 먼저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도 이제 챙겨드리는데 혹시 이 책자를 못 보신 분은 5층에 이제 구비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도 챙겨드립니다. 그 1회차도 마찬가지로 POCT랑 똑같고요. 2회차에서 4회차는 현미경 검사는 따로 없고 취약한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TBI 잘 되시는지 봐드리고 전체적으로 닦아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불소도포라던가 구강 유산균을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차 때는 1회차랑 같이 비교해서 현미경 검사를 다시 해보고 지금 1회차 때에 비해서 지금이 이제 구강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연장할 수 있게끔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페리오 웨이트고 아주 약한 치석은 제거가 되고요. 플러그 제거용입니다. 픽스처 주변에 스케일러로 막 갖다 대거나 하면은 약간 기스가 날 수가 있어서 요거 파우더로 같이 그 픽스처 주변이나 보철 주변으로 하면은 기스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그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플러그 많은 분들은 그걸 분사하는데 분사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물이 안 나온 채로 그냥 그 가루만 분사하게 되면은 기침도 나고 굉장히 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먼저 물이 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파우더를 하면 되고, 파우더가 맥스랑 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최소로 하면은 그 구멍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면은 잘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맥스 상태로 구멍을 다 연 채로 해야 구멍이 잘 안 나서 맥스 상태로 써주시고, 그리고 다 쓴 다음에는 무조건 그 가루가 그
요 기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계 안에 그 가루를 빼주는 그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 그 기계로 가루를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다 튀기 때문에 무조건 보안경이랑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엄청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더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페리오메이트 안에 들어가는 파우더는 박테리아 감소를 시키는데 글리신 기반으로 사용한 그 거라서 그 세균 감소가 됩니다. 이 글리신은 아미노산의 하나고 섬유산, 단백질,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입안에 남았다고 해서 잇몸 속에 남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 물로 용해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VAL Q6 초음파 치중 치료기도 그 5층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스케일러고요. 오른쪽에는 치은 연상용 파우더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용기에도 치은 연하용 파우더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통이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미지근한 물 넣고요. 한쪽에는 헥사메딘이나 가글을 조금 소량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지근한 물 넣어서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실 치은 연화 쓸 때는 페리오메이트가 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서 페리오메이트 많이 사용하고, 요거는 치은 연상을 좀 더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은 연상 파우더는 치은 연화랑 다르게 중탄산 나트륨이고요. 약간 짠맛이 있고, 그러니까 소금 맛이 좀 느껴지고 입자가 더 굵어서 치은 연화에 쓰면은 좀 상처가 날 수가 있어서 치은 연상에 써야 되고요. 이거는 착색 제거, 전체적으로 착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진하고 엄청 간단한 착색은 제거가 안 되고 약하게 전체적으로 다 많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은 좋더라고요. 이게 치은 연상에 쓸 때 파우더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잘 안 되고요. 약간 사선으로 해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잇몸에서 이렇게 튀게 해야지 잇몸이 안 다치고요.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잇몸에서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 쪽으로 해서 사선으로 튀면은, 그리고 너무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하는 게 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 5층에서 한번 써보시고요. 아까 페리오메이트는 어느 층이든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호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 5층에만 그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만 해야 되고, 혹시나 다른 층에서 쓰고 싶으면은 그 이사님께서 연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를 그냥 체어에 그냥 꽂기만 하면은 요거 쓰시면 되세요. 치은 연상 파우더는 이렇게 생겼고, 치은 연화 파우더는 이렇게 생겼고, 그 치은 연화 파우더, 이런 파우더를 공기 중에 그냥 보관을 해버리면은 노출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쓴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밀폐된 용기에다가 다시 담아서 쓰면 됩니다. 원칙은 원래 한 번 쓰면 다 버리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구강 미생물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인간의 세포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으로 먼저 갈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 배 안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로
상태로 알려져 있고 태어난 직후부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과 같은 미생물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위치는 피부, 비강, 구강, 소화기관, 여성의 질처럼 바깥 세상과 연결된 곳입니다. 여기에 정착한 미생물들은 인체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해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특정한 위치에 공존하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미생물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미생물들이 한 2살에서 3살 정도쯤에 되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 시기가 지나면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유해균 감염,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혹은 나쁜 음식 때문에 미생물충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미생물은 어디서나 다 존재하고요. 음식물을 부패시키거나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거나 발효시키는 음식을 만드는 등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미생물은 인간의 세포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식이, 약물, 스트레스, 감염 등으로 조성이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미생물은 숙주를 잘 정착하여 상호 연결을 잘 주고받고 있고요. 이러한 관계는 보통 해로운 관계보다 조금 도움을 주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주로 형성되는 데가 신체 5부위에 있는데 장이나 폐나 장, 폐, 여성의 질, 피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구강에 주요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신체 부위에 따라서 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에 따라서 그 미생물의 조성이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 미생물은 특정한 세균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상주균, 공생균, 질병 원인균 등 다양한 종이 함께 존재하는 생태계고 미생물 간에서 서로 유전 정보를 다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플라그, 진한 세균막인데요. 이 진한 세균막은 이 플라그에 다양한 세균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 플라그는 고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바이오필름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이제 박테리아고 단단백, 단백질, 지질 등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플라그에 사는 박테리아는 사람 숙주와 안정적으로 공생하는 관계에 있어서 플라그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과 공생하고 있는 물질이라서 여기 플라그 안에는 7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고 사람마다 300여 종은 전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은 사람마다 다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지본과도 다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치아 자체 그 경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치은 연화라던가 구강저, 협점막, 편도 등과 같이 모든 곳에 그 타에게도 다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릴람이라는 학자의 연구 그 결과에 의하면은 미생물 조성이 되게 1000일 내에 결정된다고 하고요. 1000일은 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궁 안에 몸의 안에 있었을 때 묵은 상태로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오자마자 선착순으로 먼저 감염되는 균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 그 선착순이 보통 한 3년 정도 안에 다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출산할 때 자연분만을 했을 때는
엄마의 질에서 보유한 미생물 초능을 받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엄마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총을 이제 보유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24시간 그때 많은 양들의 미생물들이 접촉을 하고 수유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수유하면서 구강에서 먼저 접촉을 하고, 그때 이제 미생물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제왕절개 했을 때랑 자연분만 했을 때 그 먹는 분유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했을 때는 유산균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분유를 먹인다고 들었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산균이나 비타민 D를 바로 섭취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만큼 애기한테 금수저를 물려주지 말고 균수저를 물려주라고 할 정도로 생후 3년 정도까지는 균이 굉장히 도움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6개월 뒤에 이제 유치가 나오는데, 그때 유치가 이제 경조직이 박테리아가 딱 정착할 수 있는 표면이 딱 생긴대요. 그때 이제 이 시기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세균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고 상주균이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살이 더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성인이 되면 더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이때 자일리톨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보다 폐하일 때가 미생물 종류 수가 훨씬 더 많대요.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데, 거기서 이제 자리 잡는 거는 선착순으로 어떤 균이 이제 전파나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고, 건강의 척도도 이제 균으로 인해서 건강의 척도도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구강 미생물 안에는, 우리 구강에는 타액의 한 1ml에 1억 이상이 있고요. 800여 종 이상의 미생물들이 다 공생하고 있고, 치면생균막 제곱밀리미터에 1억 이상이 있고, 이게 미생물 자체가 상주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무조건 나쁜 균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쁜 균도 한 20% 정도, 한 1, 20% 정도 있어야 이게 잘 싸우면서 잘 공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속에서 뭔가 면역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유해균들 비율이 훨씬 더 많거나 하면은 더 염증이 생기고 더 이제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상주균 있고, 그다음에 유해균들이 훨씬 비율이 더 많아야 되고, 나쁜 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있어서 공생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 입안의 세균에서 나쁜 균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은염이나 치주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전신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구강에 나쁜 균 때문에 타액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고,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관으로도 들어가고,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으로도 들어가서 순환기에 의해서 온몸으로 다 통해 흘러가 여러 전신질환까지도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균이 우리 몸속에 한 1kg 이상 살아가고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좋은 균이 많으면은 좋은 균에 대해서 기능은 나쁜 유해균을 침입을 막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좋은 균을 일부러 넣으면은 나쁜 균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유해균의 침입을 막고요. 그리고 장병막을 강화시키고 대사작용을 돕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염증 반응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세균이 이제 조성이 만약에 변화되고 균형이 무너지면은 구강 질환이 또 발생하고요. 우리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면역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구강질환이 발생하고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세균이 감소되고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렇지만 유익균이랑 유해균이 함께 줄어들게 되고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치료가 끝나면 유해균이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잘 끝냈더라도 구강세균의 불균형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질병은 잘 치료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균 치료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강 질환이 재발하고요. 그래서 공생 경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익균이 감소하면 유해균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구강 관리라던가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유산균도 같이 쓰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친생제고요.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인데 이제는 안티바이오틱스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조금씩 교육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균 침입 방어하고 장벽막도 강화하고 대사작용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구강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신 질환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선이라는 면역 질환이 있는데 뭔가 장이 안 좋거나 하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처방해 주진 않았지만 제가 먹었을 때는 효과를 받고 제가 이 세균 강의를 최근에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교수님 그분도 아토피가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가 항산화 효과, 그리고 면역 증강 효과를 내고 인근세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제어, 그리고 치조골 흡수 방지, 시린이 방지, 그리고 입속 수술 후 치유의 촉진, 신경 치료할 때 신경관에서 발견되는 페칼리스에 대한 항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치약은 입속 플라그 감소와 치주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 프로폴리스는 농도가 진할수록 더 빠른 항균 효과를 보이고 0.5% 프로폴리스 각을 사용했을 때는 더 많은 침을 분비하고 플라그 감소, 그다음에 입속 pH가 중성으로 가깝게 유지되고 입냄새 개선에 좋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 뮤탄스, 충치균을 좀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뭔가 잇몸이 안 좋은 곳에 프로폴리스 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프로폴리스 겔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단종이 됐나? 해서 지금은 없긴 해요. 그래서 그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던가 아니면 프로폴리스 가글은 판매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면은 잇몸 질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다들 알고 계신데 초기 구루병 치료에 사용되면서 발견된 물질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골대사와 관련된 질환에서 치료에도 이용되고 항세균, 항염, 면역 조절,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되고요. 잇몸 질환, 그 다음에 수술받고 난 뒤에 교정 환자에도 골대사 활성화를 시켜서 비타민 D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만 단기적으로 증상을 없애더라도 입속 세균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항생제는 내성으로 초래해서 늘 조심스럽고 그에 반해 비타민 D라던가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당장의 증상을 대처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몸 전체의 면역을 높이면서 동시에 입속의 치조골 대사나 면역 기능 그런 효과를 즉각적이진 않지만 환자 입장에서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드릴 건데, 그 구강 유산균을 양치질 하고 난 뒤에 먹는 건데, 어떤 환자분이 그거를 먹고 난 뒤에 양치질을 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양치질하고 깨끗한 상태일 때 좋은 균을 일부러 넣어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양치질하고 난 뒤에 바로 드시고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잇몸이 좀 안 좋거나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그 사탕처럼 녹여서 드시고, 바로 삼키거나 하면은 바로 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강에 오랫동안 굴려서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양치하고 가글을 했는데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가글 하면은 한 30분 정도 뒤에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균이 맛이 2가지가 있는데 키즈용이라고 적혀있는 게 또 있어요. 그 키즈용이 성분이 일반 그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고요. 향만 조금 더 달라요. 기존 거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라서